이어서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저희들이 검토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을 박균택 위원장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아까 군인들의 국회 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이건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 난입으로 봐서 국회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관련된 조치를 하겠다. 국회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아마 언론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87조 내란죄의 내용 중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과 관련해서는 형법 91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 2호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91조 2호를 보시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 중에 하나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여기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또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국헌 문란 목적, 그리고 이 폭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건에 이번 비상계엄과 그 비상계엄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실관계들을 포섭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상계엄은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로서 원천 무효인 점, 비상계엄이 전국에 선포되었고 비상계엄 선포에 근거하여 발령된 포고령 또한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이후 무장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되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족수 충족 저지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유용력을 행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고 이와 같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강압하고 무기를 휴대한 채 병력으로 국회를 포위하는 등의 폭력적인 불법 수단을 동원한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요건들의 충족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일련의 조치는 내란죄에 해당되고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한 소위 형법에 규정된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모두 각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보충적으로 내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시에 여러 가지 그 권리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기능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회를 상대로 함부로 그 어떤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았고, 그리고 좀 전에 CCTV를 제가 직접 확인을 했더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거기를 유리창을 깨고 해머와 개머리판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을 거쳐서 3층을 아마 찾아다니면서 찾았던 그 행동을 보면은 아마 국회의장님의 그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아마 체포하려는 이런 아니면 진입을 막는 이런 행동이었을 걸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국가 권력, 이 권능을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 결과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의 판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또 수사권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들은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당에서 법률 검토로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제 비상계엄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또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명백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됩니다.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문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지금부터 모든 것은 또 한 번 다시 이것은 위헌이고 헌법에 위배됩니다. 군은 빨리 정위치로 가서 충실히 현행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군이 여기에 부하 내동하고 한다면은 이것은 군은 내란죄에 대한 공범이 될 것입니다. 군은 국민을 편에 서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군과 군 수사기관 그리고 밖의 수사기관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 군 수사기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십시오. 강력히 요구합니다.